수시 입결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데요. 최저 기준이나 전형 방법 변경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능 최저 기준이 변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기준이 완화가 되면 합격 성적은 더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기준이 강화되면 입결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입결을 좌우하는 것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모집 인원 증가도 그 중에 하나죠. 올해는 일단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요. 또 의대만큼 화제가 되진 않지만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학과들, 선호도 높은 대학들의 첨단학과 모집 인원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입시 결과가 하락하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하락할 수 있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비해 학생 수가 늘죠. 재학생도 늘고 N수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오늘은 대학들의 수시 입결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최저 기준이 강화되면 입시 결과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최저 기준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새로 도입되는 대학에는 가천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연세대, 한양대가 있습니다. 가천대 최저 기준 변화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자연계열에만 해당하는데요. 올해 최저 기준이 2개 합 6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개 합 6이었죠. 변하는 건 작년에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한 등급을 상향해서 적용해 줬었는데, 그러니까 미적을 4등급 받았다면 3등급으로 높여서 적용해 줬었는데, 올해는 이런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계열 최저 기준이 상승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계열 입시 결과가 작년보다 하락하는 경향을 띌 수 있겠죠. 물론 올해는 학기별 가중치를 두는 게 아니라 교과별 가중치를 두는 등 성적 산출 방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작년 결과 또 다르겠지만, 그래도 과거 입시 결과를 보면요,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 입결이 조금씩 더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최저가 자연계열의 최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좁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계열 내에서도 보건계열의 입시 결과는 높은 편이고 약간 선호도가 낮은 학과들의 입결이 낮은 편인데, 경쟁률에 큰 변화가 없다면 선호도 낮은 학과들의 입결 하락폭이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경쟁률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2023학년도 재작년 학생부 우수자 입결이 가장 낮았던 곳이 기계공학 전공으로 무려 4.68등급으로 입결이 발표되었었는데요. 작년에는 2024학년도에는 경쟁률이 무려 45.3대1로 높아졌습니다. 교과 전형인 만큼 마감 직전 경쟁률까지도 잘 살피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경희대도 일반학과 기준으로 2개 합 5라는 기준은 작년과 다르지 않은데요. 탐구 반영 방법 때문에 최저가 오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탐구를 반영할 때 작년에는 성적이 우수한 한 과목만 반영했지만 올해는 2과목 등급의 평균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탐구 등급이 각각 1등급과 5등급이라면 작년에는 최저 적용할 때 그냥 1등급으로 반영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2.5등급으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많은 대학들이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을 그냥 최저 맞추는 것에 집중하는 학생들 중에는 탐구 하나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친구들이 꽤 있는데, 경희대를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작년 경희대 직윤 최저 충족률이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72.4%, 국제 캠퍼스의 경우에는 75.9%였습니다. 4명 중에 3명이 최저를 맞췄던 거죠. 그럼 이렇게 최저가 올라가게 되면 최저를 맞추는 학생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저희 진학사의 작년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추정해보면요, 올해는 지원자의 60% 중반 정도가 최저를 맞추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이 적으면 의외로 입시 결과가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경희대 행정이나 경영, 회계세무학의 작년 입시 결과 평균이 1.6에서 1.7 사이였지만 합격자의 최저 성적은 3등급 중후반대까지 떨어졌었어요. 이럴 수 있었던 게 경희대 말고 다른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 때문에 최저를 맞춘 학생 대부분이 합격했기 때문인데요. 회계세무와 행정의 경우에는 최저를 맞춘 학생이 전부 다 합격했고요. 경영은 최저를 맞춘 학생 중에 한 명을 빼고 모두 합격했습니다. 또 무려 경희대 한의학과도 그랬죠. 경희대 한의회라면 교과 합격자 성적이 1점 초반이어야 될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초중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경희대 한의회도 최저를 맞춘 학생 중에서 한 명만 빼고 모두 합격했어요. 물론 이렇게 입시 결과가 낮았어 라는 것들이 공개되었으니까 가천대 기계공학 전공 사례처럼 올해 이 학과들의 경쟁률이나 입결은 올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외의 입시 결과를 바라신다면요, 꼭 행정, 경영, 한의회 같은 곳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학과 위주로 지원을 해보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최저가 조금이지만 상향되는 경우에는 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서울시립대는 최저가 신설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교과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최저가 도입됩니다.
학생부 종합 2 전형의 최저가 2개합 5 수준으로 설정돼요. 시립대 교과 전형 최저에 비해서는 그 기준이 다소 낮은 편이어서 최저로 걸러지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경쟁률이 다소 높고 단순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전 경희대 경영, 한예와 같이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학종 2 전형에 선발하는 학과와 선발하는 인원이 꽤 늘었고요. 최저도 적용한다니까. 그리고 또 서류형인 만큼 성적에 비해 학생부가 조금 아쉽다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종대는 가천대처럼 자연계열 최저만 변합니다. 교과 전형은 2개합 7에서 2개합 6으로, 논술은 2개합 6에서 2개합 5로 상향되는데요. 최저 변화가 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교과 전형이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 자연계열의 입시 결과가 하락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작년 기준이었던 2개합 7은 꽤 낮은 최저 기준이어서 대부분의 학생이 최저를 충족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 교과 전형의 입결을 보면 평균이 무려 2.09로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한 영상 댓글로 세종대 입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있을 정도로 높아 보이죠. 그런데 올해는 최저 상승 때문에 이보다 평균 성적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올해 세종대 교과 전형은 최저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면서 일반 학과들의 교과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들기도 해요. 공과대학에 속하는 학과들은 지능형 드론 융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과 전형으로 한 명씩만 선발합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융합대학에 속하는 AI 로봇이나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학과들은 작년과 다름없이 많은 인원을 선발하죠. 이런 학과별로의 모집 인원 차이 때문에 입시 결과가 단순히 최저에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 자연계열 교과 경쟁률이 7.6대 1로 높지 않았었고요. 최저 미충족자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의외로 낮은 입시 결과를 보이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집 인원에 따른 변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신설되는 자유전공의 최저는 일반 학과보다도 더 높은 2개합 5입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탐구는 반영 안 하고 국어, 수학, 영어만 반영한다는 사항이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2개합 5는 작년 경희대와 같은 수준의 최저니까 꽤 높은 최저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연세대는 교과 전형인 추천형의 최저를 도입합니다. 기준은 원래 있던 활동 우수형 최저 기준과 동일해요. 인문은 국수 탐 중에 2개합 4, 자연은 수학을 필수로 해서 2개합 5, 메디컬은 1등급이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기준도 있지만 영어가 작년처럼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3등급 이내를 못 맞추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2개합 4나 5라는 기준도 연세대를 교과 전형으로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엄청 까다롭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세대에서는 의치안을 제외한 학과들의 최저 기준 충족률을 80%대 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최저가 도입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 교과 전형 입결은 작년보다 더 오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앞에서 한 얘기와 다르죠. 최저가 도입되면 입결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연세대가 작년까지는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을 봤었고 재시문 면접이어서 면접 영향력이 꽤 커서 성적이 높아도 떨어지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성적이 낮은 학생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올해는 이 면접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 기준이 연세대의 수준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입결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작년에는 의예과 입결 1.05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2.53까지 입결이 넓게 걸쳐 있었는데 아마도 올해는 2점대 입결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는 수시에 많은 변화가 있는 대학이죠. 한양대는 그동안 모든 전형에 최저를 두지 않는 대학으로 유명했었는데 올해는 달라집니다. 일단 교과 전형에 최저가 도입되고요. 종합 전형은 올해부터 3가지로 나눠서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 추천형에만 최저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에서도 다른 학과들은 아니고 자유전공학과인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에만 최저가 도입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3개합 7 이내라는 기준이니까 서강대보다는 그 기준이 확실히 높고 성균관대랑 비교해도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어서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이 서강대나 성균관대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입시 결과가 더 낮을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 낮아질지 이건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성균관대 심리학과는 교과 전형이지만 3등급대 입결을 보였고요. 서강대 글로벌 한국학부는 무려 4등급대 입결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 대학들처럼 평균적인 성적이야 1등급대겠지만 의외의 입결이 나오는 학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최저 기준이 강화되거나 신설돼서 연세대 교과 전형을 제외하고는 입시 결과가 내려갈 수 있는 대학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최저 기준이 완화돼서 입결이 올라갈 수도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주요 대학들 중에서는 서울교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그렇죠. 연세대는 교과 전형에는 최저를 도입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형, 그리고 그 중에서 국내고 출신자들의 최저 기준은 완화가 돼요.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2개합 5 이내라는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영어 등급이 1등급 필수라는 기준에서 2등급이라는 기준
기준으로 완화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 영어가 엄청나게 어려웠고 1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이런 최저 미충족 인원 때문에 국제형 모집단위인 하스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82명이나 생겼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어 1등급 필수라는 최저 기준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기준이 완화가 돼서 작년과 같이 이월 인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최저가 4개합 9 이내에서 4개합 10 이내로 완화가 되고요. 이화여대는 약학 관련 학과들의 학종과 논술 전형 최저가 4개합 5에서 4개합 6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최저 완화는 대부분 학종이나 논술처럼 교과 성적의 의미가 다소 작은 전형들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보이는 입결이 하락할 것이다 꼭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만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이것도 면접이 20% 반영되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성적으로 보이는 입결의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면접이든 학생부든 논술이든 작년보다는 더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저 기준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변화도 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해 고려대 학업우수, 중앙대 CAU 융합형 인재, 외대의 소프트웨어 인재는 면접이 없어지고 서류, 그러니까 학생부로만 선발을 하고요. 반대로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중앙대 CAU 탐구형 인재, 이것들은 학생부로만 선발하다가 올해는 면접을 도입하게 됩니다. 또 숙명여대는 서류형 전형을 폐지하면서 면접형으로만 선발하게 되죠. 이 대학들의 수시 요강을 살펴보면 서류 평가 기준,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 같은 것에는 변화가 없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류형은 면접 변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의 영향력이 크고요. 또 학생부 평가에는 성적이 꽤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면접형에서 서류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서류형에서 면접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입시 결과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지원할 때 성적만 보고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 서울여대는 또 다른 변화를 갖는 대학입니다. 서울여대는 내신 성적을 활용할 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각각 3과목씩 총 12과목 성적만 반영하던 대학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다른 대학들처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을 전부 반영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숫자로 보이는 입시 결과는 낮아지게 될 겁니다. 서울여대는 홈페이지에 작년 입결을 올해 성적 산출 방식으로 발표했는데요. 최종 합격자의 평균이 3.0이었다고 해요. 2023학년도 기준으로는 2.2였거든요. 그리고 또 평균이 3.0이라는 건 그보다 더 낮은 성적으로, 예를 들면 3점 중반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케이스들도 꽤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에 발표된 작년 기준 입결이나 평균 성적만으로 합격 가능성을 타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지역 대학 위주로 수시 변경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이 대학들 외에도 변화를 가진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수시 지원할 때에는 과거 입결을 보면서 합격할 수 있을까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희망 대학들의 변경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등급별 설명회 등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